한국을 방문한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을 여행한 외국인들의 재방문율은 50%가 넘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많은 유럽의 프랑스와 비슷한 수치로 그만큼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매우 높은 만족도로 한국 여행을 끝마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을 여행하며 가장 만족도 높았던 부분은 바로 역동적으로 즐길 거리가 매우 많고 밤늦게까지 혼자 여행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치안 인프라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 역시 이러한 한국의 역동적으로 재미있는 다양한 장소들을 경험하며 깜짝 놀랐다고 주장한 글로 최근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시카입니다. 저는 올해 나이 29세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31살 한국인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난 곳은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카페였는데요. 그곳에서 제 남자친구는 반도체에 관련된 용어를 영어로 복습하며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동양학과를 대학교에서 다녀서 한국어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를 구분할 수 있었기에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 한국어를 공부해서 세종 1레벨까지 한국어 기초 코스를 다닐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카페에서 영어로 반도체 전문 용어를 복습하던 지금의 남자친구에게 먼저 다가간 것은 저였고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이었으나 남자친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년간 해외 출장을 나온 상황이며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문 용어만 복습이 필요했던 것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인 남자친구는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성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저는 영어 공부 대신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맛집이나 한국 식당 같은 곳을 함께 다니며 프로포즈를 받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제 남자친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해외 지사에서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저희는 약 6개월 정도의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을 대학교를 다닐 때 한 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과 부산 등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는 그런 유명한 곳 위주로 다녔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러 다니기에도 부족했기에 저는 언젠가 한국을 또 방문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름방학 휴가를 받자 제 남자친구도 한국에서 여름 휴가를 받겠다고 말했고 한국으로 초대해줘서 이번에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경험들을 많이 해서 이곳 사람들에게 제가 경험한 한국의 한국인들도 잘 모른다는 피서지를 공유하며 혹시라도 저처럼 한국의 로컬 지역을 여행해본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장소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곳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너무나도 더운 여름이었고 필라델피아보다 상대적으로 더 습한 한국은 체감적으로 미국보다도 더 덥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의 피서지들을 여행하며 놀랐던 첫 번째 장소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서울에 위치한 한강공원에서 서핑보드를 탔을 때인데요. 한국은 한여름에 한강이라는 한국의 매우 큰 강에서 서핑을 타는 테마 코스가 있었고 서핑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트와 심지어 저녁에는 영화까지 물 안에서 볼 수 있어서 더운 여름 피서지로 너무나도 완벽한 인프라와 늦은 저녁까지도 안전한 치안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서 미국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을 경험해 남자친구와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로 제가 놀란 한국의 피서지는 바로 계곡이었습니다. 계곡은 한강 못지않은 시원하고 맑은 물이 산에서 흘러져 내려왔고 그곳에서 테이블을 세팅해 그곳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 먹는 자세는 불편했으나 계곡의 시원함은 바다나 호수와는 차원이 달랐고 한국인들은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쓰레기 처리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서 미국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놀란 곳은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이었는데요. 해운대는 많이 알지만 광안리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다녀온 한국의 바다는 정말 아름답고 즐길 거리가 많았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 한국은 국가 전체의 치안이 안전하기에 밤낮으로 즐길 거리가 많고 역동적이라는 것이고 한국보다 더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과는 많이 다른 신사적인 모습들이 곳곳에 보여서
이곳 사람들과 제가 경험한 한국의 로컬 지역들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와 교제하며 한국을 여행하다가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치안과 역동적인 휴양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주장한 제시카 씨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바로 이런 내용에 달린 외국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2레벨까지 한국어를 배울 생각을 했다면 글쓴이는 정말 한국의 진심인 미국인이라고 봐야 한다. 나는 이곳 프랑스에서 지금 한국어 코스를 밟고 공부하고 있는데 세종 1레벨까지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어는 소통하기에는 쉬울지 몰라도 펜을 들고 조금만 학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매우 어려운 언어라는 거야. 사실 언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한국어가 중국어나 일본어보다 더 유명해진 거고 당장 한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들 대다수가 한국어이기에 중국어로 부르는 중국 음악이나 일본어로 부르는 일본 음악보다 더 유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한국은 계곡에서 밥을 먹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곳 이탈리아는 자연 보호를 위해 계곡은 물론 산에서도 음식을 먹는 게 금지되어 있어. 아무리 간편한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싸와서 먹는다 하더라도 야생동물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를 항상 산에다가 버리기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되었거든. 한국을 가보면 알겠지만 정말 쓰레기 하나 없는 길거리와 자연 환경을 볼 수 있어. 오죽하면 나는 껌을 씹고 길에 뱉으려고 했는데 길이 너무 깨끗해서 주머니에 있던 영수증에 싸서 버리려고 쓰레기통을 찾는데 쓰레기통 자체가 길거리에 없을 만큼 길이 깨끗해서 결국에는 숙소까지 쓰레기를 가져와 버린 적이 있다. 낮에는 그럴지 몰라도 저녁에는 길거리에 있는 나무 밑에 쓰레기들이 뭉쳐져 있는 모습을 봤어. 나는 한국인들이 낮과 밤에 보이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관성 있고 한결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본인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건 자영업자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긴 쓰레기들을 가게 문 닫기 전에 그곳에 버려두는 거야. 자세히 보면 분리수거까지 완벽하고 그 쓰레기는 늦은 밤 또는 이른 새벽에 청소하는 청소차가 지나가서 다음날 일어나 보면 아주 깨끗한 길을 볼 수 있지. 한국인들의 인격체가 다른 게 아니라 한국의 쓰레기 청소 문화가 이런 거야. 서울을 여행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유명하궁이나 박물관이 아니라 바로 한강에서의 시간들이었어. 자전거를 매우 저렴하게 대여할 수도 있었고 신속한 배달 음식을 경험하기도 했지. 이곳 영국의 템즈강에 비하면 한국의 한강은 바다 수준으로 매우 거대했는데 그 거대한 강이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에 한국이 정말 선진국가는 선진국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영국은 이 작은 템즈강도 잘 관리를 못해서 매번 쓰레기들로 인해 화제가 되거든. 저 정도로 관리를 잘하니까 서핑도 탈 수 있는 거 아닐까? 서핑을 타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몇 번이나 물에 빠질 수 있고 물이 튀는 것도 무조건 감수해야 해. 물이 더러우면 할 수 없다는 거지. 난 한국인들의 저런 일상생활이 정말 부럽다. 남의 연애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로운 것 같아. 국제 커플이 된 글쓴이의 사랑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었는데 한국 여행 이야기도 충분히 흥미로웠어. 다음 여름 휴가는 무조건 한국으로 갈 계획이야. 최근 들어 내 주변에도 한국인 남자들과 만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하지만 정반대로 한국인 여자와 만나는 미국인 친구는 내 주변에 딱 한 명밖에 없다. 어찌됐던 국제 커플들이 대세는 대세인가 봐. 오늘의 외국인 네티즌 사연과 외국인들의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